예, 이항영의 뉴욕 앤 서울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뉴욕 주식시장에서 워낙 큰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할 얘기가 많습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미중 간의 오랜 싸움 끝에 1차 무역협정에 합의하기로 협의했다. 서명은 이제 몇 주 걸린다는 건데요. 예, 이제부터는 이제 그건 팩트고 이제부터는 해석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위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일단은 주시장은 3대 주스 모두 일부정 한 4, 5%까지 많이 올라간 것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주시장에서는 일단 호재로 인정받았고요. 그만큼 시장은 반응을 한 건 사실입니다. 기술주, 소재주, 산업주 섹터들이 강했는데요. 이런 것들은 늘 말씀드리지만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에 따라서 좋으냐 나쁘냐에 따라서 항상 크게 변동성이 컸던 그런 섹터이자 수출 비중이 큰 섹터가 바로 그 세 개이기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은 당연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여러 가지 말이 있고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용어 자체가 많이 바뀌었었죠. 영어로 하면 뭐 스몰, 작은 딜이다면서 스몰 딜이라는 얘기 했겠고요. 부분적인 딜이다면서 파셜 딜, 그리고 또 지난 목요일 날 금요일만 하더라도 아주 작은 미니 딜이었었는데요. 이번에는 아주 뚱딴지 같은 표현이 났습니다. 페이스 1이라 그러면서 1단계 어떤 하기로 뭐 협의를 했다 뭐 요 정도 표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것은 1단계라고 한국말로 번역하면 맞을 것 같고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대부분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페이스 1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1부터 10까지 갈지 어떠할지는 의미는 모르겠으나 여하튼 1단계가 일단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인을 한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말로만 나왔습니다. 물론 내부적으로 어떤 게 초안이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여하튼 문서화까지 해서 사인하는 것은 2, 3주 정도 걸리겠죠. 중국에서 400억에서 500억 달러의 미국 농산물을 수입하겠다는 것이 됐고요. 미국이 추가적인 관세부가 즉 10월 15일부터 관세부가 예정돼 있는데 그거는 안 하겠다. 연기한다는 얘기죠. 중국의 환율 이슈가 있는데 이건 구체적인 얘기는 없지만 환율 이슈, 즉 시장에서 어떻게 또 뭐 여러 가지 조작한다 그런 얘기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진짜 핵심 요인이 되겠는데 이게 뭐 전혀 내용은 안 나왔지만 지적재산권에 대해서 일부 합의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뚜껑이 열린 건 아니기 때문에 보셔야 되겠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한번 위대한 승리를 얘기하면서 쉽게 해서 이렇게 직설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농장도 더 여러분들 더 사고 트랙터도 지금 있는 거 작으니까 더 큰 거로 구입해라.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뭐 상당히 또 기분 좋은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반대의 목소리도 있는 거죠. 딱 이게 열고 보면 2, 3주 내에 문서화한다는 얘기 정도 외에는 새로운 것이 뭐 있냐는 거죠. 7월 달에 그때 트럼프 대통령 기억하시겠지만 추가적인 관세부가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지금 다시 뭐 아직 안 하고 한 거지 뭐 새로운 것이 없다라는 비판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다만 어찌됐건 페이스 1이 됐건 뭐가 됐건 간에 일정 수준 합의하고 방향성을 잡은 것은 분명히 호전시키는 것이 맞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섹터나 특징주를 보면 기술주 섹터가 여전히 제일 많이 올라갔습니다. 사상체 효과에 바짝 다가섰고요. 기술주 섹터 안에 있는 반도체 섹터는 대부분이 중국 비중이 워낙 높은 겁니다. 종가는 아니지만 사상체 효과 근접하면서 마감됐습니다. 반도체 내에서도 AMD가 4.9%까지 올라갔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4.2% 올라갔습니다. 퀄컴이 대표적으로 비중이 높은 건데요. 2.3% 올라가면서 기술주의 상승을 주도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예, 잘 설명을 해주셨고요. 이제 1단계라고 얘기하는 건 트럼프 대통령이 뭐 앞으로 2단계, 3단계 정도로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한 바 있더니 결국은 장기화라는 거고 화웨이 문제가 사실은 빠졌기 때문에 핵심적인 문제가 좀 빠졌기 때문에 갈 길이 좀 멀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종목이 뭐 그 얘기는 이제 차차 좀 더 이제 여러 뉴스들과 시장 반응들이 나올 거니까 앞으로도 할 얘기가 있을 거고요. 종목별 특징 보면 지난번에도 이제 지난주에도 애플 강세를 얘기하셨는데 결국은 사상체 효과를 넘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애플이 결국은 사상체 효과를 넘어섰습니다. 주가로 보면 236달러가 끝났는데요. 작년 10월 3일이 233달러였습니다. 작년 고점부터 12월 24일이죠. 블랙 크리스마스 때까지 39%가 정확히 떨어졌고요. 그 이후 지난 주말까지 66%, 이번 올해만 들어서도 50%나 급반등을 하면서 결론을 보면 마이크로소프트를 누르고 다시 시가총 1위에 들어서면서 1조 800억 달러에 지금 들어섰습니다. 최근에 주가 강세 배경은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확인해드리면요. 아이폰 11이 11위 기대 이상인 것으로 나오고 있고요.
일부 니케이 같은 데서는 10% 생산을 늘리는 것을 좀 주문했다는 얘기를 했죠. 2020 내년도 상반기에 출하될 SE2, 그러니까 좀 저가형도 기대감이 크다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5G가 내년에 가을에 출시될 텐데 그것이 바로 슈퍼 사이클이다. 그래서 전망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보다는 내년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죠. 역시 애플 TV 플러스도 11월 시작하는데 이거 역시 기대감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기대감이지만 반대로 무슨 소리냐 하면서 5G에 대해서도 평가를 낮추고 전체적으로 애플 TV 플러스에 대한 이번에 신규 구매자들에 대해서 1년 무료로 주는 것도 체험 1년 동안 무료로 볼 수 있게 하는 것도 일단은 재무적으로 마이너스 요인이다. 이런 비판적인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 가지 목소리가 있겠는데요. 대표적으로 그날 사상체육과학 날 중요한 사람들의 코멘트 몇 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웨드부시의 댄 에이비스라는 유명한 또 애널리스트가 있는데요. 목표 주가를 그날 245에서 260로 올렸습니다. 참고적으로 아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애플 TV 플러스가 이제 11월에 시작되는데요. 오늘 현재요. 실시간 현재 애플의 기기가 지금 결국 액티베이션, 그러니까 사용하고 있는 사람은 전 세계에서 9억 명 정도로 지금 추산을 합니다. 9억 명이 지금 어찌되었건 애플 기기를 등록해서 쓰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중고가 아니라 9억 명은 중고건 신량이 쓰고 있는 사람인데요. 그중에서 몇 명이나 과연 TV 플러스를 가입할지에 대해서 논란이 많은데요. 이 사람은 지금 3, 4년 내 1억 명이 가입할 거라는 얘기했는데요. 이 3, 4년 내 1억 명이라는 숫자는 지금 10년 이상한 TV 넷플릭스가 한 1억 6천만 명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상당히 한 3분의 2 수준까지 올라가는 것이 되겠고요. 특히 12개월에서 14개월 사이에는 한 4천만 명 정도가 가입할 것으로 보고 있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번스타인 증권의 루프 벤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루프 벤처의 짐 몬스터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파이퍼 제프리에서 오랫동안 있었고요. 베스트 애널리스트를 한 15년 동안 받았던 사람입니다. 이분은 그다음에 창업 투자로 가면서 벤처 캐피탈리스트가 됐는데 한마디 이런 겁니다. 지금 잘 나가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구글 그리고 바로 아마존도 다 마찬가지가 되겠는데 이들의 특징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그리고 서비스를 모두 다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 회사는 지금 아까 워렌 버핏도 그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지만 이 회사에 대해서 필수 소비재로 가고 있다는 얘기죠, 바로요. 예. 그러면서 저분은 보면은 옛날 잡스처럼 비슷하게 생겼네요. 또 거의 비슷한 맞습니다. 근데 그 양반이 하는 얘기는 이거죠. 필수 소비재로 간다는 얘기인데 필수 소비재 얘기라가 참고적으로 아시면 좋은데 필수 소비재라는 거는 여러분들의 생각과 달리 S&P 500보다 PR이 상당히 높게 잡습니다. 한 26배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P&G 같은 건 뭐 50배, 60배 되고요. 월마트 같은 것도 한 25, 6배 되는데 지금 애플은 삼성전자랑 똑같습니다. 시집가 전체보다 낮거든요. 그러니까 한 16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오를 거라는 얘기하면서 지금 2년 내 50% 주가 상승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은 2, 3년 내 70%까지 얘기했는데 더 재밌는 거는 이분이 얘기하면서 자기가 셀사이드, 즉 증권사 애널리스트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더 쉽게 편하게 얘기한다는 건데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그렇게 못하는 건 않다는 거죠. 조금씩밖에 올리지 못하는 것이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그렇죠. 생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로 인치업이란 말을 쓰고 있는데 그래서 자기가 다 이해를 한다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이제 벤처 캐피탈리스트기는 더 크게 본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번스타인의 사코낙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여러분들도 우리가 유의할 수밖에 없어요. 이분은 지금 현재 베스트 애널리스트로 지금 뽑혀 있는 한 2명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이 양반도 약 10년째 베스트 애널리스트로 애플 관련해서 뽑히고 있는데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팔리는 것이 10일 중에서도 R이라고 해서요. 작년보다 $50 내린 것이 지금 중국에서 히트를 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또 내년에 SE가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작년 대비 올해보다 내년 객단가가 지금 내려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상당히 치명적으로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역시 5G에서도 약간 부정적으로 보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작년만큼의 40%가 하락까지는 모르지만 일상적으로 20에서 30% 정도 조정은 충분히 언제라도 가능하다는 얘기하면서 목표 주가는 $205. $205면 지금 가격보다 15% 아래에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나가고 있는 애플의 주가 전망도 유망한 애널리스트 가운데 한 분은 올라간다고 하고 한 분은 또 떨어진다고 하니까 앞에 거 하나만 말씀해 주시기 그러셨어요. 항상 이렇게 상반된 의견이 있으니까 접근이 쉽지 않습니다. 예, 이번 주 그러면 미중 무역 부담을 좀 덜었는데요. 뉴욕 증시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주목할 변수는요. 네, 애플에 대해서 제 의견을 제가 여러분 참고하시면 말씀드리면 주식이란 건 리스크가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다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아이폰을 쓰시고 있고요. 다음번에도 또 살 분은 애플을 사시면 되겠고요.
그렇지 않고 나는 여전히 삼성이다 그러면 전 살릴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리스크가 있겠다. 모든 주식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지난주에 시장과 간단히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나스닥은 1.3% 올라갔고 S&P 500이 1% 올라가면서 S&P 500이 4주 만에 반등한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섹터별로는 말씀드렸다시피 기술주, 소재주, 산업주가 반등했고요. 반등 장세가 어느 정도 이어질지는 과거 사례로 제가 말씀드리면 1분기부터 3분기까지 나스닥이 20% 이상 올라갔던 해가 1990년 이후 정확하게 7번 있었는데 그때 모든 경우에 S&P 500은 8.02%가 평균적으로 남은 3개월 동안 올라갔다는 것이 되겠고요. 나스닥과 다우는 10%와 8%가 각각 86% 확률로 플러스가 났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의 일정은 아주 간단하죠. 결국은 지난주부터 시작된 S&P의 그 미국 기업들의 실적 시즌이 진짜 본격화된다는 것이 되겠고요. 특히 금융주가 내일 밤 JP 모건 체이스부터 시작한다는 게 핵심이 되겠고요. 그중에서도 이번 주 아마 종목별로 보면 가장 큰 관심은 16일 수요일 밤 장마감 우리 시각으로 보면 17일 새벽이 되겠는데요. 넷플릭스에 모든 관심이 몰려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경제 일정은 역시 16일 수요일 오전 우리나라 시간을 보면 수요일 밤이 되겠는데요. 소매 판매가 보여주는 것이 아마 가장 큰 이슈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뉴욕 앤 서울을 오늘도 이학영 위원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